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중년 남성의 인생이 하루 저녁에 완전히 뒤바뀐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노래방에서 말이죠. 윤지훈 씨는 평범한 중학교 역사교사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아이들에게 조선시대 이야기를 들려주고 저녁엔 혼자 맥주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일상을 20년 넘게 반복해왔죠. 야, 지훈아, 너 요즘 너무 우울해 보인다. 친구 성우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셋이서 노래방이나 한번 가자. 언제까지 혼자 술만 마실 거야? 지훈은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거절하기도 못했습니다. 사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도 묻어두고 싶은 기억이 있었거든요. 바로 대학 시절의 첫사랑 이야기 말입니다. 요즘 들어 지훈은 유독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서도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그런 그의 모습이 안쓰러웠나 봅니다. 지훈아, 너 정말 심각하다. 결혼은 언제 할 거야?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결혼? 글쎄. 지훈은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결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한번 크게 상처받은 후로는 누구와도 진지한 관계를 맺기가 어려웠거든요. 지훈의 삶은 완전히 루틴에 박혀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말에는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 친구들과 만나기는 했지만 그마저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세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거죠. 선생님, 오늘 수업 재미없어요. 한 학생이 투덜거렸습니다. 지훈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의 인생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는 항상 과거의 일들만 이야기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꿈은 없었습니다. 노래방에 도착한 세 친구는 맥주를 시키고 각자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성호는 옛날 발라드를 즐겨 불렀고 민수는 트로트를 좋아했어요. 지훈은 마이크를 잡고 있었지만 딱히 부르고 싶은 노래가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노래를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 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항상 그래. 뭔가 결정하는 걸 어려워해. 성호가 핀잔을 주었습니다. 우리 대학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야. 그때는 얼마나 적극적이었는데. 민수가 옛날을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대학 시절의 자신은 정말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때는 꿈도 많았고 사랑도 뜨거웠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가득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럼 도움이라도 불러볼까? 민수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요즘 노래방 도우미들이 노래도 잘 부르고 분위기도 띄워준다던데. 지훈은 고개를 저었지만 성우가 벌써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좋겠네. 우리만 있으니까 너무 심심하잖아. 민수가 카운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도우미 한 분 부탁드려요. 네, 30분 정도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금방 온대. 분위기 좀 바뀔 거야. 지훈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었죠. 그의 가슴 한편에 묻어둔 기억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30년 전의 그 사랑, 그 이별,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끔 꿈에 나타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는 자신의 인생이 이 순간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10분 정도 지나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었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들어온 여성은 20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그녀의 얼굴은 지훈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사람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리예요.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마저 그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지훈은 마치 20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에 빠졌어요. 유리의 눈매, 코, 입술의 모양, 심지어 말할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윤서와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지훈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유리는 지훈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어요. 마치 지훈을 처음 보는 것이 아닌 듯한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어디서 본 것 같으시나요? 유리가 물었습니다. 성우와 민수는 지훈의 이상한 반응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야, 지훈아, 왜 그래?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 같잖아. 지훈아, 얼굴이 하얗게 됐는데 괜찮아? 하지만 지훈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3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미술대학에 다니던 윤서, 그녀의 밝은 웃음소리, 캠퍼스 벤치에서 함께 보던 석양,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별의 순간들이 마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훈의 기억 속에서 윤서는 항상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술을 전공했는데 늘 스케치북을 들고 다니며 아름다운 것들을 그려냈어요. 지훈을 처음 만난 것도 그녀가 도서관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어지러워서요. 지훈이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리는 지훈 곁으로 다가가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물 한 잔 드릴까요? 그녀가 가까이 오자 지훈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향수 냄새마저 윤서가 즐겨 쓰던 그것과 비슷했어요. 라벤더와 자스민이 섞인 은은한 향기였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차유리입니다. 왜 그러세요? 정말 어디서 보신 것 같으세요? 지훈은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냥 닮은 사람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리의 말투에서도 윤서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부드러운 말투, 웃을 때 살짝 눈을 찡그리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비슷했어요. 성우가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말했습니다. 유리 씨, 우리 친구가 좀 예민해서 그래요. 노래 한 곡 불러주세요. 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곡을 선택했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윤서가 즐겨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 어떠세요? 요즘도 많이 부르는 곡이에요. 지훈은 더욱 놀랐습니다. 그 노래는 최신곡이 아니라 20년도 넘은 오래된 발라드였거든요. 윤서가 대학 시절에 자주 흥얼거리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유리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은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어요. 유리의 목소리는 윤서의 목소리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지훈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만났다. 엄마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 사람을. 그녀에게는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거든요.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해온 일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나서 지훈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노래를 어떻게 아세요?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는 노래인데. 유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불러주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들어서 익숙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훈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노래방에서 나온 후 지훈은 며칠 동안 정신이 없었습니다. 수업 중에도 자꾸 유리의 얼굴이 떠올랐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선생님, 오늘 수업 괜찮으세요? 한 학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은 자신이 칠판에 엉뚱한 내용을 적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고려시대 이야기를 하면서 조선시대 왕의 이름을 쓰고 있었던 거죠. 아, 미안하다. 선생님이 좀 피곤해서 그랬나 보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곤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의 머릿속은 온통 유리와 윤서의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일주일 후 지훈은 다시 그 노래방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서 말이죠. 유리 씨 있나요? 지훈이 카운터에서 물었습니다. 아, 유리 씨 말씀이시죠? 오늘 오후에 출근해요. 1시간 후에 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훈은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다시 노래방으로 갔습니다. 유리는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혼자 오셨네요. 오늘은 친구분들은 안 오셨어요? 네, 오늘은 혼자 왔습니다.
사실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유리는 지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뭐든 물어보세요. 지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하지만 계속 궁금해하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유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아는 분과 닮으셔서. 그분 이름이 최윤서였거든요. 유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맞습니다. 제 어머니 이름이 최윤서예요.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네, 아마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분의 딸이 맞을 거예요. 저는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지훈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만난 윤서, 그녀의 환한 미소 함께 그린 미래의 계획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이별. 그때 윤서는 갑자기 변했었습니다. 따뜻하던 그녀가 차갑게 변했고 만나자는 연락에도 응하지 않더니 결국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고 했었어요. 지훈은 그 이유를 끝까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윤서는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양보호사 일을 하세요. 많이 힘들어 하시지만 그래도 열심히 사세요. 지훈은 목이 메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고생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시나요? 분명 대학도 나오셨을 텐데. 유리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요. 어머니 병원비도 많이 들고. 그리고 사실 선생님을 만나보고 싶어서이기도 해요. 저를요? 네, 어머니가 선생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너무 그리워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인지 궁금했어요. 지우는 놀랐습니다. 윤서가 아직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정말 제 이야기를 하셨나요? 네, 자주요. 특히 술을 드시고 나면 지훈이라는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시곤 하셨어요. 유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선생님과 함께했던 대학 시절이었다고요. 그리고 가장 후회하는 것도 선생님과 헤어진 것이라고 하셨어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그때 왜 갑자기 저를 떠났을까요?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유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자의로 헤어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강제로 헤어뜨렸다고 하셨거든요. 지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누가요? 선생님의 친구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최민석이라는 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지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민석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 시각 윤서는 요양원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어르신들을 돌보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어요. 80살이 넘은 할머니가 치매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고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를 부축하느라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딸 유리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유리는 윤서에게 있어서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길에 윤서는 문득 대학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지훈과 함께 걸었던 이 길, 함께 꿈꿨던 미래들. 모든 것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보니 유리가 보이지 않았어요. 요즘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서 걱정이 되었지만 워낙 의젓한 아이라 크게 염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샤워를 하고 간단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라면에 계란 하나 넣은 것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펼치자 30년 전의 추억들이 가득했습니다. 대학 시절 지훈과 함께 찍은 사진들, 캠퍼스 축제 때의 모습, 졸업식 날의 기념사진. 특히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사진이 윤서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지훈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거든요. 둘 다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미래를 꿈꾸고 있던 모습이었어요. 지훈아,
윤서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잘 지내고 있을까? 윤서는 가끔 지훈이 궁금했습니다. 결혼은 했을까? 아이는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하지만 찾아볼 용기는 없었어요. 자신 때문에 상처받았을 지훈을 다시 만날 면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문득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유리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엄마 나야. 유리야 어디 있니? 많이 늦었네. 엄마. 나 지금 중요한 일 때문에 못 들어갈 것 같아. 내일 이야기할게. 윤서는 딸의 목소리에서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니? 아니야 엄마. 걱정하지 마. 그냥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서. 전화를 끊고 나서 윤서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딸이 숨기는 일이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윤서는 다시 사진첩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지훈과 헤어져야 했던 그 끔찍한 날의 기억을 말입니다. 그때 최민석이 찾아왔었습니다. 지훈의 친구였던 민석이 윤서의 집에 나타나서 충격적인 말을 했었거든요. 윤서야, 너희 집 빚 문제 알고 있지?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대신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라는 것은 지훈과 헤어지고 자신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윤서는 거절했지만 민석은 더 끔찍한 협박을 했어요. 거절하면 너희 집은 완전히 망하게 될 거야. 아버지는 감옥에 가게 되고 너는 대학도 그만둬야 할 거야. 결국 윤서는 어쩔 수 없이 지훈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어요. 말하면 정말로 집안이 망할 것 같았거든요. 한편 유리는 지훈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과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왜 저와 헤어지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유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것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사실 어머니가 가끔 술을 드시고 오시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선생님 이야기를 하시는데 누군가가 둘을 강제로 헤어뜨렸다고 하셨어요. 최민석은 현재 중견건설회사의 대표였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로 보였지만 그의 성공 뒤에는 숨겨진 비밀들이 많았어요. 민석의 사무실은 서울 강남의 고급 빌딩 최상층에 있었습니다. 넓은 창문으로 보이는 한강뷰와 값비싼 가구들이 그의 성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는 어두운 과거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윤지훈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비서가 민석에게 보고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윤지훈? 왜 갑자기? 잘 모르겠습니다. 꼭 만나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민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의 일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때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발각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민석은 대학 시절부터 윤서를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지훈을 선택했고 그것이 민석에게는 큰 상처였어요. 그래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서의 집안이 어려워졌을 때 민석은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윤서의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지게 되었는데 민석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제안한 것이죠. 대신 윤서와 결혼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지훈이 민석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30년 만에 다시 만난 것이었어요. 오랜만이야, 지훈아. 민석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석아, 나는 웃을 기분이 아니야. 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는지 대충 짐작은 가는데 그 일은 다 옛날 일이잖아. 옛날 일? 너 때문에 윤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윤서네 집 상황도 어려웠고. 어쩔 수 없었다고? 너는 윤서를 사랑한 게 아니라 소유하고 싶었던 거잖아. 지훈은 30년 전의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유리를 통해 들은 이야기와 자신이 나중에 알게 된 사실들을 종합해보니 민석의 계략이 명확했거든요.
지훈아, 그만해. 이제 와서 과거를 들춰내서 뭐 하겠다는 거야? 들춰낼 수밖에 없어. 윤서의 딸을 만났거든.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유리를 만났다고? 그래, 만났어. 그리고 그 아이한테 들었어. 내가 어떻게 우리를 헤어뜨렸는지 말이야. 민석은 당황했지만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 아이가 뭘 안다고. 너는 윤선의 집이 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이용해서 윤서를 협박했어. 나와 헤어지지 않으면 집안을 파탄내겠다고. 지우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윤서와 억지로 결혼한 후에도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지. 결국 이혼까지 했잖아. 민석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래, 맞아. 그래서 어쩔 건데? 이미 다 끝난 일이야. 끝난 일이 아니야. 윤서는 아직도 그때의 상처를 안고 살고 있어. 그리고 유리도 힘들게 살고 있고. 민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유리? 그 아이가 내 딸이라고 생각하나? 혹시 내 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지우는 이미 그 가능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유리의 나이를 계산해보면 자신과 윤서가 헤어진 시기와 맞아떨어졌거든요. 설마 너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야? 민석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었지. 하지만 상관없었어. 윤서만 내 것이 되면 그것으로 충분했거든.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석의 이기적인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요양원에서 윤서의 동료 장미경이 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서야, 너 딸 유리가 뭔가 이상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이야, 미경아? 미경은 윤서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요양원에서 함께 일하면서 윤서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있었어요. 어제 우연히 시내에서 봤는데 어떤 중년 남자랑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 남자가 누군지 알 것 같아. 윤서는 불안해졌습니다. 누구인데? 너 대학 때 사귀던 그 남자 닮았어. 윤지훈 말이야. 윤서는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윤서야, 혹시 유리가 그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미경은 윤서보다 더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리의 행동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유리가 왜 갑자기 노래방 도우미 일을 시작했는지 생각해봐. 그리고 왜 하필 그 시간대에 일하는지도. 윤서는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유리의 방을 뒤져보았어요. 그러자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지훈에 대한 정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가 다니는 학교 주소, 전화번호까지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리야, 넌 왜 이런 일을? 윤서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유리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수첩을 보고 있는 것을 본 유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엄마, 나 윤지훈 선생님을 만났어. 유리야, 왜 그런 일을? 엄마가 그토록 숨기려고 했는데.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견딜 수 없었어. 그리고 엄마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제대로 사과도 없이 잘 살고 있다는 게 화가 났어. 윤서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유리야. 엄마가 너한테 짐을 지어준 것 같아. 엄마 이제 더 이상 혼자 견디지 마. 그리고 윤지훈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야. 엄마를 정말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 그 순간 윤서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편 미경은 윤서에게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윤서야, 너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 유리가 최민석의 친딸이 아닐 수도 있어. 무슨 말이야? 유리 나이를 계산해봐. 너랑 지훈이 헤어진 시기랑 비교해보면 혹시 유리가 지훈의 딸일 수도 있다는 말이야. 윤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유리를 임신했을 때의 시기를 생각해보니 정말로 지훈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그래, 너는 지금까지 거짓말 속에서 살아온 거야. 민석이 너를 속인 거지. 윤서는 결국 지훈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유리가 중간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했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금세 과거의 추억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지훈이 윤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그때 제대로 된 설명도 못하고 헤어져서. 아니야, 다 민석이 때문이었잖아. 너도 어쩔 수 없었던 거고. 윤서는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품고 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민석이 어떻게 자신을 협박했는지, 어떻게 어쩔 수 없이 그와 결혼하게 되었는지. 민석이 우리 집 빚을 갚아주겠다고 했어. 대신 너와 헤어지고 자신과 결혼하라고 했지. 거절하면 아버지가 감옥에 간다고 협박했어. 지우는 윤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힘들었겠다. 혼자서 그 모든 걸 견뎌내야 했으니까. 그리고 유리가 사실은 알고 있어. 유리가 내 딸이라는 거 말이지. 윤서는 놀라며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유리를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어. 너와 닮은 건 물론이고 나와도 닮은 부분이 있더라고. 특히 웃는 모습이. 유리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아버지를 만난 것이었어요. 아빠. 유리가 처음으로 지훈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지훈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유리야.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아빠. 이제라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해요. 한편 민석은 과거의 진실이 밝혀지자 점점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지훈이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사장님, 큰일입니다. 예전 결혼 강요건으로 고발당할 수 있다고 변호사가 그러는데요. 비서가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민석은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하나씩 밝혀지는 것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그의 과거 행적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결국 민석은 윤서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거든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윤서는 요양보호사 일을 그만두고 작은 미술학원을 열었습니다. 지훈과 유리가 도와준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엄마, 오늘 첫 수업인데 떨리지 않으세요? 유리가 물었습니다. 조금 떨리긴 하지만 오랜만에 다시 그림을 가르칠 수 있어서 행복해. 윤서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훈도 학교 일이 끝나면 학원에 들러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마치 진짜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지내고 있었어요. 유리는 노래방 도우미 일을 그만두고 대학교에 다시 입학했습니다. 미술을 전공하기로 했어요. 어머니와 같은 길을 걷고 싶다고 했거든요. 아빠, 제가 처음에 노래방에서 만났을 때 정말 놀라셨죠? 그럼 얼마나 놀랐는데.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기분이었어. 사실 저도 무서웠어요. 혹시 아빠가 절 거부하시면 어떡하나 하고. 지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지. 너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윤서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만 보고 살자. 저녁 무렵 세 사람은 함께 그 노래방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처음 만났네요. 유리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러게. 그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꿈에도 몰랐지.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윤서가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당연하죠, 엄마. 유리가 밝게 웃었습니다. 평생 함께 할 거야. 지훈도 약속했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30년 전에 꺾였던 사랑이 딸을 통해 다시 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노래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만남과 이별이 시작되는 곳으로서 말이에요. 하지만 윤지훈과 차유리 그리고 최윤서에게 그곳은 운명이 다시 시작된 특별한 장소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사랑은 때로는 시간을 뛰어넘고 세대를 이어가며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윤지훈 선생님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기적 같은 사랑의 증거가 아닐까요? 여러분도 혹시 잊고 있던 소중한 인연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운명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시 만나게 해줄지도 모르니까요. 이렇게 해서 노래방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가 끝납니다. 진실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다음 세대를 통해 다시 꽃피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